요즘 뉴스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기업들은 걱정하고 있고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어. 그런데 이 법이 정확히 뭔지, 왜 이렇게 논쟁이 큰지 쉽게 설명해주는 곳은 많지 않더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 먼저 질문 하나.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연봉 9천만 원, 다른 사람은 4천만 원이면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실제로 한국 산업 현장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야. 바로 원청과 하청 구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을 생각해보자. 현대차 공장 안에는 현대차 직원만 있는 게 아니야. 용접, 도장, 물류, 설비 이런 일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같이 일해.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 같은 공장, 같은 라인, 같은 생산. 그런데 현대차 직원 연봉은 평균 약 9천만 원 수준이고 협력업체 직원은 4천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아. 거의 2배 차이야.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해.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처우가 이렇게 다르냐? 반대로 기업들은 이렇게 말하지. 고용관계가 다르다. 이 갈등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됐어.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등장한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야. 그런데 이름이 좀 특이하지? 노란봉투라니. 이 이름에는 사건 하나가 숨어 있어. 2014년 이야기야.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이 있었지. 파업 이후에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 금액이 47억 원이었어. 개인 노동자들에게 수억 원씩 청구된 거지. 그때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기 시작했어. 노동자들을 돕자는 의미였어. 이게 사회적으로 큰 운동이 됐고 그때부터 이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노란봉투법은 무엇을 바꾸는 법일까?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자신을 직접 고용한 회사였어. 예를 들어 협력업체 직원이면 협력업체 사장과만 교섭할 수 있었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금, 작업량, 공정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결정하는 건 원청 기업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바꾸고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회사도 사용자다. 쉽게 말하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것. 두 번째 변화. 파업 대상이 넓어진다. 예전에는 임금, 근로시간 이런 것만 쟁의 대상이었어.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조정, 사업 재편, 노동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 이런 것들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세 번째. 파업 손해배상 소송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파업이 발생하면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어. 수십억 원씩 걸리기도 했지. 노란봉투법은 이 책임 범위를 제한해. 즉 노조 활동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개인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물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노조의 협상력을 크게 높이는 법. 그래서 노동계는 환영하고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어.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 앞으로 교섭 요구가 폭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 예를 들어 조선소를 보자. 조선소 하나에는 협력업체가 100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안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는 수천 명이야. 지금까지는 각 협력업체와 따로 협상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용접 하청 노조, 도장 하청 노조, 설비 하청 노조, 물류 하청 노조 모두가 원청 회사와 교섭하겠다고 나오는 상황. 그래서 기업들은 교섭 창구가 수십 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실제로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어. 조선업에서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노동단체들은 법 시행 이후 대규모 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어. 여기서 더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생겨. 하청 노동자들이 단순히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원청과 같은 복지와 성과급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야. 이건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갈등이 노사 갈등이 아니라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한번 크게 터졌던 사건을 봐야 해. 바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야. 2020년에 큰 논란이 있었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 대상이 약 9,700명이었어. 보안검색, 시설관리, 소방, 청소 이런 직군이었지. 취지는 간단했어.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어. 바로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단순했어. 우리는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냥 정규직이 되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만 명 이상이 참여했어. 이 사건이 보여준 건 하나야.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는 결국 공정성 논쟁으로 번진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한 자동차 공장이 있어. 현대차 직원, 협력업체 직원. 둘 다 같은 공장에서 일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렇게 요구해. 성과급을 원청 직원과 동일하게 달라. 여기서 갈등이 시작될 수 있어. 원청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협상해서 얻은 조건인데 왜 똑같이 받아야 하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노사 갈등보다 노노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 노동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 왜 한국은 이런 갈등이 자주 생길까?
답은 노동시장 구조에 있어. 한국 노동시장은 크게 세 층으로 나뉘어 있어. 첫 번째,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이 높고 복지와 고용 안정성이 좋아. 두 번째, 하청 노동자,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지만 협력업체 소속이야. 임금이 훨씬 낮아. 세 번째, 중소기업 노동자, 대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일해. 한국의 임금 격차는 생각보다 커. 통계를 보면 대기업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은 약 60 수준이야. 거의 40% 차이야. 이 구조 때문에 대기업 내부에서도 격차가 생겨. 원청 직원, 하청 직원 같은 공장에서 일해도 임금이 2배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래서 노동계는 이렇게 말해.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 반대로 기업들은 이렇게 말해. 이 구조가 무너지면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 처우까지 책임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몇 개 없어져. 첫 번째, 하청을 줄인다. 두 번째, 자동화를 늘린다. 세 번째, 생산을 해외로 옮긴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은 이미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지고 있어. 예를 들어 현대차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연간 300만 대 이상이야. 국내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지. 기업들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노란봉투법 논쟁은 단순히 노동 문제만은 아니야. 이건 한국 산업 구조 문제이기도 해. 노동권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어. 첫 번째,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할까? 두 번째, 고용 구조가 다르면 처우도 달라야 할까? 노동계는 첫 번째 질문을 강조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생산을 하고 같은 위험한 일을 하는데 임금이 2배 차이 나는 건 불공정하다는 거야. 기업들은 두 번째 질문을 강조해. 고용계약이 다르고 책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처우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노란봉투법 논쟁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노동권, 공정성, 경제 경쟁력 세 가지가 동시에 얽혀있는 문제거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매우 큰 나라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는 주요 선진국보다 큰 편이야.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원청과 하청 문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 노란봉투법은 문제의 일부만 건드린 것이다. 진짜 해결해야 할 건 중소기업 경쟁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거지.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누군가는 노동권 보호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경제 리스크라고 말해. 아마 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정치 뉴스로만 볼 게 아니라 경제구조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야. 노동정책 하나가 기업 투자, 산업구조, 일자리 시장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오늘 이야기가 노란봉투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